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표준 문제 11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네, 11번 문제 보면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 관련된 거는 앞에서 공식으로도 나와 있고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공식이었는지만 잠깐 보고서 네,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두수의 합과 곱이 나타나는 두수를 구할 때는 이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거에 관련된 설명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적용해보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질문 주시거나 앞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면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을 구하여라죠. 근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 있었죠. 어떻게 풀었죠? 2차 방정식은? 네, 간단한 거는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판별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각 공식을 써서 4분의 d는 반각 공식 다들 아시죠? 네, 여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죠. 따라서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게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1이 0이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어떤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0보다 0 이상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했는데 0이 나온다? 아, 이거는 실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여기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잘인수분해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은 허근을 구할 때도 쓸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이것도 반각 공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반각 공식 다들 아시겠지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는 1이죠. 1분의 b 다시를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해놨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곱하기 5, 5죠. 그러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알파가 만약에 2 더하기 i면은 그때는 베타가 2 마이너스 i다. 만약에 알파가 2 마이너스 i면은 그때 베타는 2 더하기 i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봤고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네, 그리고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발전 문제인데 발전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문제 읽어보면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가 이걸 만족시킬 때 여기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항상 실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는데 잘 와닿지 않죠? 잘 와닿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사용을 해야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만족한다. 그쵸? 그리고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단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Z를 만약에 복소수니까 A 더하기 BI라고 두고 W도 복소수니까 C 더하기 DI라고 놔볼게요.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Z 더하기 W 켤레가 0이라고 했죠? 이것을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Z A 더하기 BI 더하기 W 켤레니까 C-DI겠죠. 더했더니 0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주면은 A 더하기 C B-DI가 0이다. 맞죠? 근데 이거 저희 앞에서 기본 문제인가요? 그거 할 때 했었죠? 이렇게 0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0 더하기 0i이기 때문에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 한다고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바로 가면은 A 더하기 C가 0이고 B-D가 0이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는 건데, 우리가 Z랑 W를 썼을 때 A, B, C, D라는 변수가 총 4개가 있죠. 근데 문제를 풀 때 항상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변수의 개수를 이 등식을 우리가 구한 이 등식을 통해서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줄이죠? 네. A 더하기 C가 0이니까 C 대신에 C는 마이너스 A고, B 마이너스 D가 0이니까 D는 B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Z는 A 더하기 BI가 맞고, W를 C 더하기 DI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C 대신에 마이너스 A, D 대신에 B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Z는 A랑 B에 관한 식, W는 C랑 D에 관한 식인데, 이렇게 Z는 A랑 B에 관한 식, W도 A랑 B에 관한 식으로 돼서 변수의 개수가 줄었죠. 네,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 수학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하니까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래요. 그럼 무슨 뜻이죠? 실수가 아니라는 뜻은 이 복소수 부분,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된다. 즉, b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결국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이게 전부겠죠. 네, Z랑 W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b가 0이 되면은 안 된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항상 실수인 것만을 구하래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W-Z 켤레니까 그대로 해보면 돼요. W를 우리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I라고 했고, 마이너스 Z 켤레, Z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겠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I, 마이너스 A 더하기 BI죠.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2BI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b가 뭐라고 했죠?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이 2b도 당연히 0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허수 부분이 0이 되지 않고 무조건 살아있죠. 그럼 이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나 복소수인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죠. 왜냐면 실수도 복소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얘는 항상 실수가 안 되죠. 어떻게 돼도 실수가 안 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고, 그럼 밑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다 대입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i 곱하기 z 더하기 w래요. z가 a 더하기 bi였고 w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였죠. 그래서 안에를 계산해보면은 a가 날라가니까 2bi고, 그러면은 2b 곱하기 i제곱이죠.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와요. 그럼 얘는 항상 실수겠죠. 왜? 네, 이렇게 허수 부분이 남아있지 않고 실수만 남아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값이 맞겠네요. 그럼 디귿도 네,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대입만 잘하면 되겠죠. 대입해보면은 a 더하기 bi 곱하기 w 켤레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예요. 여기서 물론 뭐 제곱 공식으로 써도 되겠지만 당장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좀 빠르게 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bi 마이너스 abi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i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죠. 맞죠? 여기 전체 제곱이니까.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하고 여기 날라가겠죠. 플러스 b제곱으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이거를 다시 실수랑 허수로 나눠서 쓰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이거 i가 여기 날라갔네요. 마이너스 2ab i겠죠. 그러면은 이게 항상 실수인지 항상 복소수인지 항상 실수가 아닌 복소수인지를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어디를 가고 있죠? 네, 그렇죠. 허수 부분이 항상 0이 되는지를 안 되는지 항상 0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b는 항상 0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은 이 허수부도 전체가 다 0이 돼서 실수가 되겠죠. 만약에 다시 a가 0이면 실수겠죠. 그쵸? a가 0이면은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전체 다 0으로 날아가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은 A가 0이 아니면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그럼 0이 아닌 두 수를 곱하면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허수 부분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2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B가 0이 아닌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고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닌 복수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실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따돌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리을인데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오 복수 수 날라갔네. 음, 어, 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은 W분의 Z 켤레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W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분의 Z 켤레는 뭐죠? A 마이너스 BI죠. 물론 이거를 선생님이 앞에서 했었냐면은 이거 있죠. 3번 문제에서 네,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근데 하지만 네, 그렇게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보여요. 왜냐면은 뭐 잘 보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여기가 위에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죠. 맞죠? 네, 왜냐면은 A-BI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I니까. 그래서 여기가 짝짝 날라가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항상 실수죠. 그래서 1도 항상 실수가 나오더라.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꼴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로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켤레를 곱해서 하는 방식을 먼저 해보고서 나왔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푸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아요. 수학 풀 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특수한 경우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나와도 내가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켤레를 곱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다. 따라서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네, 끊어서 뒤에 나머지 발전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네, 이어서 뒤에 발전 문제 두 개 같이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부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b 중에서 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를 구해보래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문제 조건을 먼저 사용을 해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항상 뭐가 생각이 나죠? 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게 먼저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죠? 4분의 d 공식 기억하시죠? 네, 뭐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분의 d가 0이다라는 것을 사용을 해보면 4분의 d는 여기서 b-는 이 앞에 개수에서 2를 뺀 a 더하기 b죠? 그래서 b-제곱 b-제곱 빼기 ac니까 1 곱하기 뒤에 있는 상수 그래서 1 곱하기 생략하고 a-b 제곱에 더하기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의 값이 0이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제곱에 마이너스 3ab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2가 0이더라. 마저 풀어보면은 ab b제곱 바로 해볼게요. a제곱 2ab b제곱 3ab 5a 3b 더하기 2가 0이다. 그러면은 a제곱 날라가고 b제곱은 날라가고 여기서 ab는 2ab 2ab 마이너스 3ab니까 ab 하나 남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AB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2가 0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 미지수가 두 개죠. A랑 B죠. 원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식도 두 개가 있고 미지수도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뭐 식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를 뭐 부정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긴 했어요. 이 용어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부정 방정식은 뭐 정해지지 않았다, 부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방정식인데 네, 말 그대로예요. A, B가 뭔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A, B에 어떤 걸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원래는 이 방정식을 못 푸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같은 데서 많이 배워봤는 중학교에서도 했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풀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풀었었냐면은 이렇게 뭐 곱했을 때 여기가 상수가 나오도록 네, 식을 변형을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식을 변형을 하는데 여기 a 곱하기 b가 가장 까다로워서 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a, b 그리고 여기서 5a가 나오려면은 a에다가 뭐가 곱해져야겠죠? 당연히 5가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가 5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곱해서 5a가 생기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성가신 게 3b죠. b에다가 뭐가 곱해져야겠죠? 여기 3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3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AB 더하기 5A 더하기 3B까지는 됐는데 플러스 15가 됐네요. 우리는 원래 15가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수 뭐죠? 네, 더하기 2겠죠.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식을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3 곱하기 B 더하기 5가 넘어가면은 13이 되는 거다죠. 원래는 여기서 더 못 푸는데 여기서 우리 조건이 뭐였냐면은 정수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개 A가 정수니까 A에 3을 더한 것도 정수죠. B가 정수니까 5를 더한 것도 당연히 정수겠죠. 그럼 정수에 정수를 곱했더니 13이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여기가 1이고 13이거나 13이고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3이거나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이고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각각 A, B를 구해보면은 여기는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A 더하기 3이 1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여야겠죠. A는 마이너스 2. B는 여기서는 8이어야겠죠. 여기서는 A는 10이어야겠고 B는 마이너스 4여야겠죠.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 B는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총 4가지의 해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A랑 B를 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곱해보면은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A랑 B를 곱하면 마이너스 40. A랑 B를 곱하면 72. A랑 B를 곱하면 96이니까 가장 큰 값은 여기서 96이죠. 따라서 네, 정답은 96이다 라고 풀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예시를 뭐 하나만 더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바꿔볼게요. 2ab 마이너스 3a 더하기 6b 네, 마이너스 8은 0. 여기서 당연히 a, b는 정수예요. 그냥 이거는 네, 이거 문제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면은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고 했었냐면은 네, 여기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바꿔보면은 가장 성가신 놈이 바로 이 2ab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a를 두고 b를 둬요. 근데 여기서 2가 뭐 여기 곱해줘도 상관없고 여기 곱해줘도 상관없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상 저는 여기 2b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 성가신호이 뭐라고 했죠? 네, a랑 b에 관한 식이죠. 마이너스 3a가 올라면 뭐가 와야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3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6b가 올라면은 2b에 뭐가 곱해줘야겠죠? 네, 3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3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2ab
마이너스 3a 6b까지는 됐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9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더하기 9를 해주고 원래 있던 수 마이너스 8까지 계산을 해주면은 는 0이다. 따라서 a 더하기 3 곱하기 2b 마이너스 3이 넘겨보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도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해보면은 여기가 뭐 1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1이 올 수 있다 해서 뭐 여기서 뭐 위 문제에서는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정 방정식에서 식 변형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고 14번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근과 계수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랬고 끊어볼게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되었고 그 다음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러면은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거는 b는 잘못 봤어요. 그럼 뭔 잘 봤다는 거예요? a랑 c는 잘 봤다는 거죠. 근데 a랑 c에 관계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죠? 그쵸? 두근을 곱하면은 a분의 c다. 그럼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a랑 c는 잘 봤기 때문에 a분의 c가 뭐다? 두근을 곱한 거다. 두근을 곱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두 번째는 똑같죠? 이번엔 C를 잘못 볼게요. C를 잘못 봤으면 뭔 잘 본 거예요? A랑 B는 잘 봤어요. 근데 A랑 B에 관계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죠? 네, 두근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즉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을 더한 거니까 2랑 마이너스 2분의 5를 더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지수를 줄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미지수를 줄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C도 A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B도 A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바꿔보고서 갈게요. 그래서 이걸 식을 풀어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부터 풀어볼게요. 이렇게 크로스 하시는 거 아시나요? 크로스해서 같으면 같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 곱하기 2 그러니까 A 곱하기 2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여기로 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C랑 같다. 마이너스 3 곱하기 C랑 같다. 뭐 아니면은 그냥 양변에다가 뭐 3A 양변에다가 그냥 3A 곱해서 뭐 통분해도 되는데 전 크로스로 해볼게요. 2A는 마이너스 3C다.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3C다. 밑에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도 크로스 하면 돼요. A 곱하기 1은 2 곱하기 B다. A 곱하기 1은 2 곱하기 B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문자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서 A로 나타내 보면은 C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죠. 여기서 B는 2분의 1A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미지수가 뭐 A, B, C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가 되냐면은 AX제곱 B가 뭐였죠?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AX 마이너스 3분의 2는 0. 보기 힘드니까 통분해야겠죠? 통분하면은 6 곱해주면 되겠죠? 6AX제곱 더하기 3AX 마이너스 4는 0 맞나요? 그쵸? 근데 4A죠. 4A. 근데 여기서 저는 A를 나눠줄 거예요. A도 다 나눠주고 싶은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나눌 때는 나누는 수가 0이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A가 0이면 나눌 수가 없는데 A는 0이 항상 아니에요.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뜻에는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지만 나눠줬어요. 6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리고 이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만능인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저는 반각 공식을 쓸게요. 반각은 아니고 반각이라고 하는데 반공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a분의
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여기 반을 못 쓰네요. 여기 3이니까 다시 써볼게요. 네, 바로 풀어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로 더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6이죠. 그럼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여기 뭘까요? 16, 96이니까 96. 그래서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다. 여기서 더 못 나누죠. 네, 답은 따라서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네,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뭐 14번 문제는 정말 제가 16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이 13번 문제는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는 되게 한 번쯤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밑에 있는 방법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